파묘, 깨뜨릴 파자의 묘묘자. 네. 예, 묘를 깨뜨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자, 묘를 깨뜨린 경우는 어떨 경우에 깨뜨릴까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최민식 씨가 이제 지간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뭐 이렇게 화장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비가 오면 화장을 하면 안 되는 건지. 네. 네, 비가 올 때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 네. 실제로. 작업을 네. 했는데 화장터로 가는데 비가 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네. 네. 그걸 다 포함해서 화장을 한다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태워서 하늘로 올라간다. 네. 이런 개념이 성립이 되는데, 네. 자, 비는 하늘에서 떨어지죠. 네, 내려오는 거니까. 네. 영혼은 올라가야죠. 아, 네, 네. 이게 부닥치면 안 되죠. 그럼 비가 오면 영혼이 올라가는데 약간 이렇게 방해가 되는 건가요? 저도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실제로 그거 자체가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맑은 날 또 이렇게 화장을 하고 이러면 네. 깔끔하죠. 아무래도 사람 그러면 기분이라고 봐야 그렇죠. 될지. 예, 그거 아, 좀 네. 있어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날을 잡았는데 네. 아침부터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모든 약속은 다 잡혀 있어요. 네. 화장까지 다 잡혀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안 할 수도 없고 네. 날을 잡아서 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진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지만, 네. 이제 어떤 의식의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네. 하늘로 올라가는 것에 네. 이렇게 내리는 비와 네. 이게 상충이 되지 않나 네.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네. 굳이 그날 할 필요가 없다면 안 하는 편인가요, 화장? 날씨를 안다면 맑은 날 하면 더 좋겠죠. 아, 미뤄도 된다 이러면 네, 이왕이면 네. 다홍치만. 그리고 보통 그런 식으로 화장을 할 때는 미리 택일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택일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택일을 왜 하겠습니까? 좋은 날 가려고 택일을. 그렇죠. 네. 그래서 택일을 하게 되면 네. 비가 오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어요. 네. 네. 좀 아이러니하지만 네. 택일을 하면 비가 안 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또 그 축시, 꼭 네. 축시를 강조를 하는데 뭐 저야 이제 사줄 보니까 축시의 의미를 알지만 그래도 뭐 일반 분들은 축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모르시니까 설명을 좀. 네. 네. 그 축시 새벽 1시부터 대략 3시 요 사이가 이제 축시가 되죠. 네, 네. 그래서 동양의 어떤 풍수 사상이나 역학 사상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시가 되면 그렇죠. 하루의 시작이죠. 네. 보통 전날 11시 밤 네. 11시부터 네, 네, 네. 새벽 1시 요걸 네. 자시라고 하고 네. 1시부터 3시 사이를 축시라고 합니다. 네. 자, 3시에서 5시까지 요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인데 네. 자시에는 하늘이 열린다고 해요. 네, 네. 보통 기도를 할 때는 기도를 할 때 자시에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자시를 쓰게 되고 네, 네. 자, 축시에는 땅이 열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땅이 열리면은 일단 뭐 땅의 기운과 해당이. 그렇죠. 네. 귀신 세계도 열리고 귀신 세계. 아. 땅과 관련된 일을 네. 할 수 있는 시간. 네. 네. 인시에는 사람의 시간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인시가 되니까 닭이 울고 이러니까 그 귀신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스님들도 이제 그 시간에 보통은 일어나는 시간이죠. 네네, 인시에. 스님들이 보통 그 시간에 기상을 독경을 하시니까. 하기도 네네네, 하고 이렇게 네. 하는데 자, 축시는 음기가 제일 강할 때. 네, 음기요. 보통은 자시가 제일 강할 것 같지만 네, 축시가 더 강해요. 땅이 열리기 때문에 네, 땅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음기를 제일 강하게 필요로 할 때 네. 축시에 하게 되면 제일 적당한 시간이죠. 그럼 이 축시에 이렇게 악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악령들이 가장 이렇게 많이 설치고 다닌다 이렇게 볼 수가 꼭 있겠네요. 악령들이라기보다 네, 흔히 통속적인 포괄적인 의미로 귀신의 세계, 귀신의 세계, 땅의 세계 땅의 이렇게 세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시간만 좀 피해 다니면은 귀신을 안 볼 수도 있는. 보통은 네. 그 시간에 잠을 자죠. 네, 그렇죠. 보통은 다 잠을 요즘은 자고. 자시 정도 되면 잠을 자죠. 네. 이 전기불 때문에 그런데 네, 옛날 분들 전기가 없을 때는 네. 그 술시, 네, 해시 요때 잠을 많이 잤죠. 네, 네. 그리고 인시에 이제 일어나고. 네. 그 보면은 이 일하시는 이렇게 인부들이 네, 보면은 이렇게 동티를 뭐 이렇게 당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일 도와주시는 분들 이렇게 뭐 파고 이렇게 하는 네네. 분들도 이렇게 좀 많은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자, 그걸 통틀어서 이제 동티라고 하거든요. 네네. 동티는 집에서도 있고 산소에서도 있습니다. 네, 집에서의 동티는 어디를 수리를 했는데 네,
가장 혹은 뭐 다른 가족들이 네. 아프게 되는 그런 경우죠. 네, 네. 집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산소 같은 경우는 워낙 좀 큰 일이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가 평소에 보지 않는 일이다 보니까 네. 그런 동티를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금방 돌아가셔가지고 산소를 쓸 때는 태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네. 워낙 큰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진행이 되는 네, 네, 것이고 네. 파묘 같은 걸 할 때는 인위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날을 인위적일 잡아서. 때는 네. 날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그 동티가 날 만한 띠들을 다 배제를 시키죠. 아, 띠가 또 따로 있다고 네네. 보면- 그 하는 날에 해당되는 그 띠, 네. 무슨 띠는 그날 뭐 가족이라도 네. 참관하지 말고 네. 좀 대기를 하고 있어라. 네, 네. 아니면은 인부 중에 어떤 띠는 좀 빠져 있어라. 아, 네. 그걸 미리 다 선별을 해놓기 때문에 네. 실제 동티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네, 거기서 보면 그 일하시는 분이 인건비 받고 일을 하는데 네. 너무 험한 일을 당해서 좀 안쓰럽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거기서 또 보면은 뱀이 나오는데 네. 그 화면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싹 지나가서 그 뱀이 좀 뱀 색깔이라든지 화사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그게 아까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본에 나오는 그런 요물인지 네. 네, 그 실제로 또 그렇게 뱀이 나왔을 때 인부들이 죽이기도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기본적으로 네. 태기를 해서 그렇게 파묘를 하기 때문에 네. 인부들이 그 파묘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제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벌레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관 속에. 네네. 그다음에 나무 뿌리 있죠. 네. 나무 뿌리가 이렇게 굉장히 그 미세한 뿌리입니다. 육지 땅에서 보는 뿌리가 아니고 네. 땅 속에서 보는 뿌리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거미줄보다 더 가늘게 생긴 뿌리들이 있어요. 네네네. 나무 뿌리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관 속에 네. 뱀이 허물을 벗고 또 이렇게 대기하고 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인부가 어떻게 그걸 뭐 해결한다 이렇게 하기 전에 네. 이 친구들이 알아서 사라집니다. 영화에 나온 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네, 그 뱀 색깔이라든지, 예, 네. 영화에 나온 뱀은 아마 거기 요괴 종류의 뱀을 네. 인위적으로 이제 집어넣은 거고 네. 실질적으로는 그냥 보실 수 있는 관 속에 잘 사는 뱀들이 있어요. 뱀이 혹시 뭐 화사라든지 뭐 이런- 그런 종류는 아닙니다. 아니고, 예. 네. 근데 이게 파묘를 하면 네. 얘들이 알아서 사라집니다. 죽이기 전에. 아, 네. 네, 사라지고 뒷정리만 하면 돼요. 네. 굳이 죽일 그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아, 네. 쥐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두더지라든지 이런 거 말고 그냥 쥐, 실제로 쥐가. 저 시궁창에 있는 그런 쥐들이 네. 집을 지어놓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네네. 걔들 빨리 사라지죠. 아, 다 알아서, 일단 파묘를 하게 되면 다 알아서. 네, 네, 이사를 갑니다. 가네요. 예. 아, 네. 뭐 걔들이 살고 있는 집을 이제 철거하는 거니까 네. 다 도망을 가죠. 네. 그래서 영화 같이 그렇게 끝까지 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없다. 네. 네. 그 영화에서 보면 인부들한테 그날 하루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실제로도 그런 날 일을 하면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되나요? 고기 자체 먹는 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힘든 일을 했으니까 닭을 잡아서 먹자. 아, 살생. 네. 네네네. 살생은 드물죠? 네. 그냥 닭집에 가서 잡아진 닭을 먹는 거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면 고기를 먹는다든지 이런 거 자체는 괜찮은데, 뭐, 살생을 해서 먹는다. 이거 자체는 금해라. 이 네, 말씀이네요. 그렇죠. 아, 네네. 혹시 살생을 하면 뭔가 받는 불이익이 생기나요? 근본적으로는 태기를 해서 하기 때문에 큰 탈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인부들도 그 일반 인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남의 산소를 손댔다는 그런 약간 마음의 짐 같은 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징크스들을 사람들마다 좀 있어요. 뭐 네, 하면 안 그렇죠. 되겠다 이런 것들. 네. 그거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탈이 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그 마지막 장면을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이렇게 놓쳤는데, 굉장히 좀, 이 생각을 많이 하고 봐야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네네. 그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어떤 오행 사상에 입각한 장면들이죠. 네네. 동양에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네. 그 오행이라는 5가지 원소를 가지고 네. 이제 귀신, 네. 악령 네. 이게 또 하나의 5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네.
그 하나가 독자적으로 강할 수는 없죠. 네.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이기 다 때문에. 모든 건, 네. 네네. 그래서 이걸 상대적으로 이길 수 있는 도구를 쓰게 된 거죠. 네. 영화의 어떤 구성상. 네. 그러면은 그 유령이라고 해야 되나? 도깨비라고 해야 되나? 그게 그러면은 실제 말하자면 존재하고 있었던 건지, 네. 그게 흙이었던 건지, 네.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무속과 동양의 어떤 오행 세계관이 네. 믹스된 거죠. 네, 섞여가지고. 네, 섞여 있는데 그걸 이제 해결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영화에서 보면 네네.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무속의 세계관이 스며들어 있지만 네. 그게 솔루션 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오행의 접근법으로 이제 귀결을 시킨 거죠. 근데 보면은 나무 이렇게 막대기로 네네. 막 이렇게 흙을 때려서 이게 흙을 때린 건지 아니면 네. 그 도깨비를 때린 건지 헷갈려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오행의 그 기본 사상은 말씀드린 거고 네. 거기에 이제 어떤 신들, 잡신들이 네. 잡신들. 네, 도깨비가 깃들여 있다고 보는 거죠. 네네. 목에 깃들여 있을 수도 있고 네. 흙에 깃들여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흙에 이렇게 이 그렇죠. 흙과 하나가 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흙을 이기는 것은 나무의 힘이다라고 네, 그렇죠. 해서 네. 나무로 해결을 하는 것이죠. 나무에 네. 피를 묻혀서 물을 묻힌 나무라고. 그, 네. 피는 이제 그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잖아요. 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네네. 해를 당해서 궁극적으로는 이걸 나무를 이용한 퇴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좀 영화의 어떤 재미 혹은 긴박감 네. 이걸 주기 위해서 더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제가 얼뜻 듣기에 이제 뭐 수생목을 해준다. 수생목 말하자면 그것도 있기는 있죠. 네네. 물을 먹은 나무는 뭐 세보다 강하다. 저는 이 이야기만 들어서.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강한 나무로 이제 이렇게 흙을 내리친다. 뭐 도깨비를 내리친다. 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궁극적으로는 나무가 흙을 제압한다. 네. 이게 이제 기본 사상일 겁니다. 네. 거기에 이제 힘을 좀 보태주는 의미로 네. 수생목, 네. 물이 나무를 도와준다. 이 개념을 네. 하나 더 넣었다고 보셔도 되고 네. 그걸 아니라고 보셔도 관계는 없어요. 네. 네. 그 이도현 씨 몸에도 있었고 아, 얼굴에도 네. 네네네. 보면 뭐 어떤 분들은 뭐 그게 부적인가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얼뜻 뭐 금강경이라고 들었는데. 불경이죠, 불경. 네네. 네, 불교 경전이고 네. 불교 경전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반야심경, 네. 천수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특히 이런 귀신 관련 천녀유혼 영화가 있지 정말 않습니까? 옛날 옛날. 네, 천녀유혼을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대를 좀 아실 네. 겁니다. 자, 천녀유혼에도 보면 요괴를 물리칠 때 네. 금강경을 몸에 지니고 있었어요. 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네. 금강경이 모든 불교 경전 중에서 이 귀신과 제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귀신을 물리치고 할 때가 이 금강경이 제일 이렇게 효과가 좋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용도가 그렇다고 봐야죠. 아, 네. 천수경을 귀신 퇴치용으로는 쓰지 않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금강경이라는 그 원래 불교 경전입니다. 네. 불교 경전인데 특히 귀신한테는 제일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아, 네. 그러면은 좀 귀신을 무서워한 분들 같은 경우 뭐 금강경을 써놓은 뭐 족자라든지 네, 뭐 이런 거를 좀 뭐 액자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갖고 계시면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몸에 쓰지는 마시고 아니, 몸에 영화같이 몸에 쓰지는 마시고 네. 그걸 뭐 필사를 해서 가지고 계셔도 되고 네. 또 요즘은 액세서리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네. 금강경이라든지 반야심경도 또 이렇게 조그만 게 있기는 있고 반야신경도 그러면은 혹시 귀신 퇴치용으로도 가능한지? 금강경이 더 세죠. 아, 네. 그럼 뭐 네. 엉뚱한 이야기긴 한데 반야신경은 어디에 효과가 좋습니까? 반야심경은 네. 그 의미로 본다면 천수경은 부처님을 부르는 경전이고 네네. 부탁을 예, 하고 예. 좀 이럴 때. 우리 그 기독교로 말하면 주기도문 같은 네,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고 반야심경 같으면 귀신도 없고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아, 모든 게 마음이다. 공술의 공수거. 네, 네. 모든 게 마음이다. 이게 이제 포커스를 맞췄고 네. 금강경의 개념은 뭐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게 뭐가 됐든 네. 금강이 뭡니까? 다이아몬드잖아요. 네. 다이아몬드 같은 마음이 변함이 없다. 아, 네. 네. 제일 최고로 강한 에너지를 발휘하는 거죠. 네. 실제로 귀신을 많이 보는 사람이라면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될까요?
귀신의 덕을 보는 사람은 쓰면 안 되겠죠. 네. 귀신 도움을 주는 사람 같으면 쓰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네. 귀신이 이렇게 내 근처에 오면 싫다 뭐 이런 경우는 괴롭히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금강경에 뭐 액자, 족자 이런 게 도움이 될 것 뭐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응용한 뭐 벽지 같은 것도 좀 하나의 인테리어 개념으로도 괜찮고요. 네네. 뭐 활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풍수일을 하고 계시는 지한 선생님을 모시고 영화에 대한 리뷰에 대해서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